한국의 어느 식당 거리. 이곳에는 아직도 이른 새벽 시간이라 식당들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식당 거리에 웬 수상한 젊은 미국 여성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사람인지 물건인지 모르지만 무언가를 찾는 듯한 이 여성은 아주 바쁘게 이곳저곳으로 눈을 돌려가며 염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당 앞에 있는 충격적인 박스의 정체와 식당 주인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아만다 테일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과 같은 젊은 나이부터 식당 일을 하면서 지금의 운영까지 하게 된 것에는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요.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특출나게 요리를 잘했다거나 엄청난 맛집 식당을 운영해서 유명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은 아니었고 사업을 하시며 승승장구하던 중 어느 날 한순간에 완전히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그 충격의 노숙자로 살아가시던 분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저도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랐죠. 아버지는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동양계 식당 사장님에게 요리 레시피를 전수받았고 식당에 취업을 시켜주어 일하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버지는 노숙자 신세에서 갑자기 식당에 취업하여 일하더니 식당을 개업하는 등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인물로서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었어요. 지금은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셨지만 늘 아버지는 저에게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해주시며 저에게 좋은 요리사가 되라는 소리를 종종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저였기에 저는 미슐랭 스타를 부여받는 식당을 운영하며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 셰프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와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미국의 원초적이고 다양한 오리지널 음식들을 활용하여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선진국은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음식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그런 것에만 몰입되어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저에게는 상당히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좋아하고 즐겨보는 음식, 요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편협하게도 다른 국가의 음식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미국인이 즐겨 먹고 좋아하는 미국의 오리지널 음식들에만 관심이 있었고 또 연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방송에서는 제가 원하는 미국의 음식들이 아닌 한국의 음식들에 대한 소개가 줄을 지어 방영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대체 저런 특이한 음식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누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저런 방송만 해주는 걸까 하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음식들은 다양하긴 했지만 대부분 생물을 이용한 징그러운 음식이 많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음식들이 대다수였죠.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저런 음식들을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음식들이 있다는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그런 음식들에서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어서 더욱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오리지널 음식들과 문화들이 세계 제일이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식당의 요리 메뉴들만 보더라도 죄다 미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사랑해온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저에게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당 운영에 여념이 없던 저는 의도치 않게 한 손님 무리가 식사하며 하는 이야기를 엿들어버렸죠.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히 거슬리면서도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종류의 말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다름 아닌 요즘 음식은 한국 음식이 대세라던데 라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개 중에는 실제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손님이 있었는지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신이 나서 하는데 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신나서 하고 있는 손님들을 보자니 정말이지 자존심이 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그놈의 한국 음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저기에서 한국 하는지 당최 이해되질 않았죠. 한편으로는 오직 미국 오리지널 음식에만 매몰되어 있는 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제가 문제가 아닌가 하면서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들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 요리에 대한 정보들을 취득하고
도대체 지금의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의 어떤 부분에서 열광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로 말이죠. 사실 이 당시에는 대단하지 않은 한국 음식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염탐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장사가 좀 된다 하는 식당들을 둘러보는데 아주 미심쩍고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식당들을 염탐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대별로 끈기를 가지고 염탐했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그 식당의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식당 사장들이 출근하기도 전인 새벽 시간대에 식당의 앞에는 아주 수상한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상가들에는 그러한 상자들이 없었는데 유독 제가 관찰하던 몇몇 식당 앞에만 그러한 의문의 상자들이 놓여 있었기에 저는 호기심이 미쳐 나갈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호기심에 이기지 못해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주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 상자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뜯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정체를 알아채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박스에 들어있던 물건들은 다름 아닌 식자재들이었어요. 게다가 일반적인 식자재가 아닌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여 자칫 잘못하면 상하기 쉬운 그런 민감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 그 식재료들이 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 식당 앞에 오게 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식당들은 아직 사장이나 직원이 출근도 하기 전이었는데 말이죠.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힘든 현상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어요. 그 민감한 식재료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상하지 않은 것에는 워낙 그 재료들 자체가 신선한 것도 있었지만 박스 안에는 아이스팩이 들어있어서 최대한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관찰할 당시 시간이 새벽대 시간이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워낙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제법 많은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식당 앞에 있는 박스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CCTV를 일부러 달아놓아도 그런데도 노숙자들이나 도둑들이 식당이나 마트 앞에 이러한 상자들과 택배 박스들이 있으면 훔쳐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말이죠. 한국인의 이런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음식에도 관여가 된 것일까?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열광하고 있는 건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애초에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 저의 한국행에서 저는 꽤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한국인들의 이러한 선진 시민의식에 대해서 곱씹다 보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재물에 허락 없이 손을 댄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위험할 수도 있을 법한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허락 없이 박스를 훼손시킨 그 식당의 사장님이 출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에 와서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죄책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인들의 선진 시민의식에 감동하여 저희 마음속에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을 기다린 저는 그곳에 도착하여 가게를 오픈하는 두 분의 사장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식당의 사장님은 꽤 나이가 지긋하신 한국인 노부부셨는데 외국인인 제가 식당 옆에서 어물쩍거리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놀라지도 않으셨는지 저에게 유창한 영어로 식사하러 왔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여 그렇다고 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장님들과 같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어설프게 식사 주문을 하려고 했죠. 왠지 이곳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장님에게 사실을 이실직고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을 거야 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사장님은 우리 식당 음식이 아무리 빨리 나오는 음식이라고 해도 재료를 손질하고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릴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하게도 기다리겠다고 했고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 사장님이 내어주시는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큰 뼈와 함께 푹 삶은 듯한 고기가 들어있는 국물 요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요리를 갈비탕이라고 하더군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이 음식은 향도 좋았고 실제로 그 맛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꽤 쌀쌀한 한국의 초겨울 아침 날씨를 완전히 녹여줄 만큼 말이죠. 뜨끈한 국물과 함께 야들야들한 고기들이 환상의 궁합을 이루었고 제 입 안에서 미친 듯 날뛰었습니다. 황홀한 식사를 마친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었고 두 분 사장님에게 저희 죄를 이실직고 했습니다. 사장님 몰래 택배 박스를 훼손하였다고, 그 내용물이 너무나 궁금하여 그래노라고, 그리고 제 소개를 하며 명함을 건넸죠. 그런데 두 분 사장님은 뭐 그런 거로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양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고 하시더군요.
정말 괜찮은 건가 하며 고개를 들어 사장님 두 분을 바라보았지만 아주 상냥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배려심과 친절함에 크게 감동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러한 신선 재료 택배 시스템이 부러웠습니다. 왜 미국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것인가 하는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말이죠. 아주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음식 잘 먹고 간다고 말하며 계산하고 그곳을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처음 뵙는 두 분 사장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저에게 부부 사장님 중에서 할아버지가 사뭇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건넨 명함을 뚫어져라 보더니 다시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려던 찰나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호탕한 웃음소리를 내시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뭐지? 갑자기 노망이라도 나신 건가? 이거 염탐하러 왔다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 같아 빨리 여기를 떠나야겠다며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스미스 테일러. 자네가 스미스 테일러의 딸이구먼. 이야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내가 몰라 볼 법도 했지. 그래 아버지는 잘 있으신가? 그랬습니다. 이곳 식당의 노부부 사장님은 과거 미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고 삶을 포기했을 때 노숙자로 살아가며 노숙자로 죽어가려 했을 때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바로 그 은인이었습니다. 한국인 노부부 사장님과 저는 그 자리에서 전후 사정을 들었고 놀란 마음과 감사한 마음 그리고 믿기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그리고 눈물을 보인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계신 노부부 사장님께서도 저희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참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새삼 잊고 살았던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은 느낌이었습니다. 미슐랭이 뭐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매몰되어 살아온 저희 시간이 아까운 지경이었습니다. 더는 그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저희 식당 지점을 오픈했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제법 안정되어 제대로 된 레스토랑의 시스템이 갖추어졌죠. 또한 저희 아버지가 노부부 사장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보답으로 생각하며 한 달에 한 번은 한국에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 시식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아마도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도 이런 저희 모습을 보신다면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죠?